마누라야, 잘 지냈니? 선배님 헐리우드 가세요? 너무 디즈니스러운데 오늘? 오늘 우리 303 허바를 열고 경사가 난 날이에요. 아주 경사가 뒤집어지게 났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긴 어디죠? 층고가 높아졌어. 불안한 게 감옥에서 사형 전날 먹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스튜디오도 밤비비디가 오늘 공을 많이 들였어. 거물이 오시는구나. 우리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까? 오늘은 어떤 지친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왔을까?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아니 마누라, 이분들 누군지 아셔? 사회면에서 뵀는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 한국국적 유부녀 레즈비언 김규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규진이 와이프 김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가 2년이 됐었죠. 지난 2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와이프가 와서 같이 생활을 했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외벌이 일을 했습니다. 원래 의사하셨잖아요, 그죠? 규진이와 함께 1년을 좀 같이 보내고 싶어서 그만두고. 로맨틱하다. 그러면 이게 커리어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면허가 있으시죠? 이렇게는 1년 쓰면은 복귀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면허라는 것은 정말 참으로 소중하다. 나도 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근데 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규진, 세연 커플의 큰 소식을 이 네오위크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뉴스룸 보는 줄? 아니,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길래. 사실 여기 2명이 있지만 곧 3명이 될 예정이에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이 세트장에 햇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나 무슨 일이야? 아니, 두 분 이렇게 임신 아이를 가지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 저희 2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애기는 어떻게? 선택지를 닫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의 얘기였는데, 제가 보스와 만나는 날에 나 와이프가 있고 레즈비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애는 가질 거지? 너무 훅 들어와 좀 놀라긴 했는데, 얼마나 흔한 일이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까.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했죠. 두 분이서 같이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아기를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냐. 언니는 출산을 좀 꺼리는 거지 아기를 가지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하죠. 누가 대신 낳아준다면 이득이다. 근데 그거 참 맞아, 콧물이 나왔어.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어린 규진이가 하는 것이. 아니, 근데 규진이가 임신을 하자 너무 예뻐졌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혈색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임신 체질인 것 같은 게, 저 인공수정 한 번만에 됐고 15% 확률이었는데 입덧도 별로 없고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이런 유튜브나 인터뷰 자리 있을 때 와이프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내가 힘든 게 낫다 이런 얘기하면 좀 멋있지 않을까? 아니, 세연님 그전에는 규화였잖아요. 뭐라고 호칭을? 와이프 인터뷰 같은 데 규화로 나오고 있어요. 당당하게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어떠세요, 소감이? 진작할걸? 왜 안 했을까? 내가 이제 내 이름을 밝히고 내 얼굴을 이제 만 세상에 드러내야겠다, 그렇게 결정하신 계기가 있으세요? 애기 엄마로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커밍아웃을 해야 되니까 그 범위가 넓어지고 넓어질 예정이어서 한 명 한 명에게 또 커밍아웃을 수고스럽게 하느니 빨리 하자. 대차다. 임신하면은 세연님이 또 외조 아니 외조를 막 하고 그래요? 막 밤에 갑자기 막 딸기 사다 주고 막 그래요? 항상 되게 눈치를 봐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남편들끼리는 뭔가 남편들끼리의 그런 본딩이 있더라고요, 남자애들끼리. 근데 와이프를 둔 여성의 그런 공감대를 가질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는. 얘가 임신을 선택한 거니까 제가 할 수도 있었는데 선택한 거니까 더 미안한 느낌? 이제 같은 여성끼리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서 낳아서 기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생각의 전환이 계속해서 돼요. 오늘 태교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하는 태교들이 있을까요? 막 그러죠. 음악도 막 좋은 음악 들어야 되고 막 그런다며. 애기 이름은 어떻게 지으실 계획이신지? 친구가 태몽을 꿨는데 이렇게 온실에 들어갔는데 꽃은 동양란, 잎은 서양란인 난초가 이렇게 뿌리 깊게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가 혼혈이기는 해서. 혼혈이에요? 네, 너무 맞는 거예요. 태명은 난초여서 나니. 나니. 너무 예쁘다. 나니. 나니? 나니?
혼혈인 아기인 거예요.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이렇게 얻으실 때 백인의 정자를 원래 한국에 돌아와서 임신을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미혼이기 때문에 정자 기증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받으려면은 주변의 지인의 선의에 기대서 돈도 줄 수 없어요. 돈을 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기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왕 프랑스에 있는 거 그냥 프랑스 난임센터에 한번 가보자.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왜 1년 6개월이 걸리나요? 하니까 정자가 없대요. 무슨 대체 뭔 말이야? 정자 여기도 많고 여기도 저기도 많은데 나 이 애기 듣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보통 약간 난자 그 기증이 적지 정자 기증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편이잖아요. 활발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21년도에 싱글 여성과 레즈비언 부부에게 프랑스가 처음으로 정자 기증을 합법화를 해서 갑자기 동이나 버려. 네 맞아요. 줄 서서 사람들이 와. 무르 기증을 받는 품절이 바람에 돼버렸구나. 이웃 나라인 벨기에는 바로 될 것 같다. 그래서 벨기에에 가서 기증을 받았어요. 근데 벨기에에서도 정자가 일단 랜덤으로 기증이 되고 인종 정도는 고를 수 있는데 사실 고를 수 있는 게 아닌 게 아시아는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 당장 있는 것은 백인 정자. 그런 기증자에 대한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거는 나오지가 않나 봐.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고른다는 게 정말 인종 정도. 만약에 너희가 뭐 1년을 기다려서 아시안을 정말 원하면 기다리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그 벨기에 난임센터에서 기증을 받으시기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했다고요. 그 질문을 좀 여러분들에게도 읽어드릴게요. 아이에게 엄마가 2명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 엄마가 둘인 것보다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둘은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를 가지고 싶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냈죠. 어떻게 설명을 하든 간에.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또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보면 또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졌는지 엄마들의 스토리는 뭔지 너무 잘 알죠. 이렇게 요정 데모들과 함께. 나니야 먼저 사과한다. 되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많이 했더라고. 아이에게 소개해줄 만한 좋은 남성 어른이 주변에 있는지. 좋은 남성 어른은 너무 많죠.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 좋은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좋은 면만 보여주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말은 오히려 그 남성 어른의 훌륭한 면만 보여주고 엄마들은 매일매일 막 싸우고 막 스트레스 받고 잔소리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면 아이가 두 성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남성 어른의 일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생각도 못한 부분이어가지고 커밍아웃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모님에게 아이를 소개할 계획인지. 약간 그래도 혈연이 중요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를 소개시켜야 된다라는 의도를 가진 질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이제 안전하지 못한 공간에 아이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할 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한테는 부모님인데 부모님의 부모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도 또한 역시 약간 좀 위험한 환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저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 깊네요. 사실은 저희가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는데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쵸. 진짜 너무 신기해. 동성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커가는 거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마 저희가 처음은 아닐 거예요. 몇 분들이 그 미디어에 나오진 않지만 있다고 건너들었기 때문에 항상 믿는 구석이 좀 있는 게 한 명이면 약간 이상한가? 하는데 2명이면 약간 좀 트렌드 같잖아요. 아니 너무 타고난 마케터야. 점점 늘어나나? 내년에는 한 3명 오나? 캐파가 잡히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이걸 보고 있다면은 이거 보고 계시는 모모님들 연락 주세요. 그래서 모모님이라고 부모님들 모모님들 보시면 우리 같이 연락하면서 본딩을 한번 해봐요. 한 어린이집, 한 유치원, 한 초등학교 약간 점거. 역시 제이들은 다르다. 지역 거점으로. 보통 애들 아니야. 나는 이렇게 드라마에서만 봤던 상황이야. 막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 막 화장실에서 막 전전긍긍 하잖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끄였을 때 그 당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되게 뭔가가 안 알려져 있는 상태에 있는 걸 못 참아요. 이게 어차피 2주 뒤에 아는 걸 알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알고 싶다. 한 10일 뒤에부터 참지 못하고 희미한 줄이 있는데 두 줄인 것 같지 않아? 이런데 여기는 약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불명확한 결과는 아무 인포를 주지 않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왜 보지? 자원의 낭비. 왜 보지? 자원의 낭비 나왔어. 그래서 너무 축하하는 마음이 있었죠. 한 번에 이렇게 될 거라고 사실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근데 그것도
것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저 그것도 질문 있어요. 센터에서 네네. 임신이 안 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고. 아, 이게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센터에서 인공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인사가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예요. 돼서 다시는 보지 말자고. 통상적으로는 일반 인공 수정은 6회 그리고 시험관 3회까지 또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확률적으로 보통 6번 정도 하면 임신이 되더라. 그러니까 좀 궁금해진다. 딸이야, 아들이야? 요거 그 미국 같은 데서는 파티를 막 하잖아요. 그 리빌 파티를 할까 생각 중인데 근데 이거 이름이 이상하게 섹스 리빌이 아니고 젠더 리빌이더라고요. 사실 젠더는 모르잖아. 그래서 세레나님을 초대를 해가지고 좀 의미 있는 젠더 리빌을 해보자. 이도저도 아닌 년이 리뷰를 한다. 정말 당사자만 할 수 있는. 이 룩으로 가주세요. 그대로 갈까요? 너무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약간 세연님 표정 또 약간 티가 났어. 저도 이제 이 파티에 참석을 할 예정이지만 또 오시는 분들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대한민국 저출생 대책 간담회고요. 저희가 결혼을 할 때 악플들 중에 뭐 막 저출생 시대에 애도 안 낳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낳아버렸네. 또 반대급으로 너무 거기에 집착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애국자다 이런데 애국하려고 애 낳는 거 아니고 그냥 낳고 싶은 사람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는 거지. 그런 약간 모순적인 느낌으로 이름을 지어보았고 같이 젠더 리빌 파티 하고 제가 또 이제 중년성에 딱 나와가지고 아들일까 딸일까 나 아니고 섹스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해서 연애 파티에 또 중간중간에 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디레킨인 거죠. 이 디바 근성. 우리 나니에게 유니콘 분들이 2023년도의 어른으로서 우리 나니에게 보내는 따뜻한 메시지 요청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태교에 도움이 돼요. 세레나 호빠의 공식적인 코너 인턴이 묻는다 코너입니다. 아, 그런 코너가 있었나요? 방금 시설했습니다. 인턴이 묻는다. 출산을 준비하면서 이성애자분들과 삶의 공통점들이 많아지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진짜 맘카페를 가입한다든지 날카로운데? 산후조리원을 알아본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 육아와 출산 모두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이벤트들이어서 사실 제 친구들이 하는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귓등으로 사실 우리 삶과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는 받아 적으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어때? 막 맘카페 같은 거 나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사실 맘카페에서 저 기사에 대해서 막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도 여기 있어요 하니까 막 글 삭제하시고 뭔가 유자녀 이성애자 부부들과는 확실히 좀 친해지는 것 같아요. 친해져? 우리 혼자? 그래도 적응을 좀 잘하고 계시나 봐요. 여초 회사에 다녀서 그런지 또 이성애자 여성들과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출산을 앞두고서 가장 기대되는 건 뭐고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기대되는 거 없을 것 같아.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다른 또 세계를 보는 기회가 된 거니까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될 거고 저희도 너무 배우고 경험하는 게 되게 다양해질 거고 그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전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어떤 어머니 스타일이 되실 것 같은지. 맞아. 제가 근데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보다 보니까 출산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가는 걸로. 아, 진짜? 파트 2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떠실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힘들진 않으세요? 예, 마누라야. 그럼 우리 유니콘 분들에게 이제 우리는 이제 2부에서 돌아온다. 그거 한번 공지 한번 때려주세요. 나니에게 우린 너의 얘기로 2부에 돌아올 거야. 나니야 기다려줘. 다음 주에 만나. 바이 유니콘. 네. 우리 조금만 쉬었다. 네. 와. 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너무 재밌다.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이야기가 너무 생각보다 못했던. 정말 뭐지?